네, 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컨슈머 업체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슈머. 요즘 컨슈머 소비재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짚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컨슈머 업종들에 대한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컨슈머 업체의 주가 부분이나 어떤 수익 부분에서는 최고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은 내년 내후년에 좋아지겠지만 컨슈머 업체의 주가는 올해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왜냐하면 일단 소비 심리가 4월달 103포인트까지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네. 가계 소비력을 나타내는 가계 흑자율이 2020년 평균치 34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죠. 결국 가계 흑자율이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소비를 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분기 백화점 판매가 전년비 20% 이상 훌쩍 넘어섰고 4월 매출도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사태로 보더라도 10% 이상 성장 국면입니다. 거의 성장세, 그러니까 개선이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순수 컨슈머 업체들에게는 이제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22년이나 23년보다는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글로벌 해외 여행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돈이 이제 국내로 딱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외 수요가 결국 글로벌 해외 수요가 이제 여행 수요가 30조 정도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올라가는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 요금까지 합하면 50조 원 수준의 돈이 이제 국내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결국 국내 소비 판매 시장 규모가 370조 원 규모라는 감안하면 전체 소비 시장의 14%나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인데 결국은 수출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고 나오지만 현재는 내수 관련된 회복 중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시소 게임에서 내수 관련된 소비재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소비 회복 관련해서 또 이야기 또 해주셨지만 이게 가계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는 회복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상 개개인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은 저도 혹시나 이게 좀 없죠?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부채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부동산 관련된 자금이 좀 더 대출로 형성되거나 또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화랑세를 잇다 보니까 신용이나 대출 관련된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변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 심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103포인트까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가계 흑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 돈이 얼마나 있느냐의 부분이 2000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결국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국내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업종들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업종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내수 부분에서 지금 1분기 좋았던 게 이제 백화점이죠. 해외여행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백화점은 다소 해외여행 재개가 구체화된다면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아마 그게 구체화되는 순간 내년 내후년은 오히려 꺾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세점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사실은 발길이 좀 뜸해지는 지금보다 뜸해질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백화점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포트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백화점 중에서는 신세계 정도는 좀 가져갈 만하다. 왜냐하면 백화점이 결국 2분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면세점 포인트를 다시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보자면 신세계 정도는 같이 간다 보이고 있고요. 이제 트래블 버블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여행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가 지금 스위스는 6월부터 해외여행자를 받겠다 이야기 나왔고 푸켓 같은 경우는 7월 정도부터는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들이 좀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워낙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중심으로서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어서 일단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매출은 확실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가시성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 3년 실적을 앞당겨서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그림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인천공항역 임차료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2022년 영업이익단이 2,900억대 그리고 2003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800억에서 4,000억 가까이의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이 역시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같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기준 화장품 영업이익의 거의 100% 그리고 LG생활건강 화장품 영업이익의 50%가 면세점 채널이기 때문에 면세점이 이제 결국은 활성화된다면 이 면세점 채널 회복에 따라서 화장품 업체들이 아마 2, 3년간 단계적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은 럭셔리 시장이 70에서 80% 성장 그리고 중저가품이 20에서 30 정도 성장이 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이제 마몽드나 라네즈 중심에서 이니스프리 그리고 그걸 지나서 설화수 중심의 온라인 럭셔리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재편됐기 때문에 네. 결국 고성장되는 럭셔리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아모레퍼시픽 쉽게 파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레버리지는 상당히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단계적인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팔기는 좀 어려운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화장품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뭐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시는 쪽 업종 쪽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소비재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좀 종목들을 좀 추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결국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대거 구조조정을 했죠. 네. 그 구조조정을 대거 작년에 완료했던 회사들이 오히려 수요가 폭발할 때 임팩트가 워낙 크고 이 레버리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 오프라인 점포를 대거 폐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해법인 턴키 방식을 축소하면서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고 국내 사업 로봇 자동화라든지 생산 효율화, 영업이익단이 크게 코스맥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이 컨센서스가 약 20% 정도 성장할 것을 보고 있는 반면에 40% 성장률 1분기에 보여줬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역시 색조 화장이겠죠.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점포수를 절반 가까이 오프라인 점포수를 줄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코스맥스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코스맥스가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리오의 팔레트가 워낙 잘 팔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연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재고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우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매출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익률이 올라온다면 매출이 올라온다면 연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서 결국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클리오, 연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익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이 2, 3년 동안 크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다소 좀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하고요. 2, 3년 정도의 이익단을 당겨서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주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중에도 몇 차례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이 뭐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좀 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계속해서 좀 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클리오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클리오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은 첫 번째 색조 화장 위주의 매출이 다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중심의 회사였다는 점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기초 화장품의 라인업을 내면서 일본에서 사실은 대박이 났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일본에서 지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일본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까지 올려면서 수출 단위 3, 4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조 중심의 어떤 기본이 이제 기초 화장품까지 더해지면서 라인업이 다변화되고 그리고 국내 중심의 매출이 일본과 중국을 통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할인 요인들을 없애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 법인이라든지 온라인 매출, 팀원 관련된 매출단에서 1분기 본다면 중국 법인이 지금 아마 매출단이 아마 회계 변경 그 방식 변경 때문에 아마 1분기 매출이 9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방식으로 회계 변경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180억 수준입니다. 중국 법인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왔다는 점에서 연휴가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를 벗으면 결국은 색조 화장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 화장품 내에서도 기초보다는 색조 쪽에 좀 더 무게감이 결국은 마스크 벗는 시장에서 온다면 추가적인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연휴가 그 마찬가지로 클리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 그 박근영 차장의
유망주는 무엇일까요? 네, 같은 소비재 중에서 지금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편의점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1분기 백화점하고 면세점의 중간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끼어서 별로 표시가 안 났고 또 최근에 화장품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행렬이 잊혀지면서 사실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좀 한동안 주가가 고전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디지털 커머스 관련된 신규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다소 악재로 작용했고 더욱 거기에다가 이제 불매 운동까지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주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제 3월부터 이 편의점 관련된 동일점,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점의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했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요. 가시성으로 본다면 결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GS 리테일이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아마 영업이익단이 전년 동기 대비로도 15% 이상 급증할 수로 보는 상황이고요. 가파르게 증가했던 편의점 가맹점들도 대규모 재계약 시즌에 들어가는데 아마 최근에서는 아마 BGF하고 GS 리테일 두 군데 탑티어 2로 아마 재편되는 것까지 집중됩니다. 따라서 신규 점포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올해만 4,000개 정도, 그러니까 탑5 합산 가맹점의 10% 달하는 규모가 탑2, 그러니까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로 집중됩니다. 신규 점포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점점 더 들어가겠죠. 핵심적인 어떤 학교 주변이라든지 야구장, 축구장 늘어나면서 관련된 편의점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GS 홈쇼핑과 합병 이후에 물류 인프라를 합병하면서 물류 관련된 비용 효율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GS 홈쇼핑과 관련된 온라인 관련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GS 칼텍스 주유소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GS 관련된 부분에서 GS 리테일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합병 후에 GS 리테일의 배당 성향도 40%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성향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아마 지금 4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추가로 하나 GS 리테일 말씀해 주시니까 딱 경쟁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하고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 가치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다소 좀 편안한 부분들이 GS 리테일이 좀 더 편안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악재가 터져서 좀 더 많이 빠졌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커머스 신규 투자 확대 그리고 불매 운동과 관련된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시장은 아닙니다. 수급이 다소 좀 불안하고 시장이 조정과 관련된 이슈가 약간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밸류상으로 좀 편안한 종목으로 좀 고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최선호주로 제안해주신 GS 리테일 목표가 듣고 특징주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손절가는 36,000원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또 체크를 했네요. 네, 이해수 캐스터 지금 이 시각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여전히 양시장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전환의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 전환에 제한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수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2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흑자 전환 확 실시되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공매도 세력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이른바 피크아웃 가능성에 주목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실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LG 디스플레이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100만 주가량의 공매도 수량이 쏟아졌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월 27,600원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공매도 재개 이후 22,000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LG 디스플레이. 이 긴 불황의 터널을 이제 좀 빠져나온 LG 디스플레이가 하루빨리 공매도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테마로는 원전 테마 묶어봅니다. 오늘도 강한데요. 한미 원전 동맹에 이어 이번 주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열어 원전 수출과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두산중공업 일제히 좀 강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종목 LS홀딩스 체크해보시죠. 오전하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룹에서 인적 분할해 독립한 LS홀딩스가 상장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급등하더니 오후 들어서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또 LG의 주가는 오후에도 여전히 급락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LG전자, 화학, 생활건강은 LG에 남고 이제 하오시스, 상사, 실리콘웍스, MMA가 이제 신설된 지주사 LX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거죠. LX홀딩스의 경우 저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오전엔 주가 희비가 엇갈렸지만 현재는 3.95%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리포트 종목 K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제목 탈통신의 진심이 통하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 탈통신 영업수익 비중이 20%에 달하며 의미 있는 사업 재편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지니의 미디어 OTT 사업 또 카카오뱅크의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부각에 따라 리레이팅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했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 4개 골라봤습니다. 박근영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들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210억, 시장의 컨센스 4,190억을 대폭 상회하는 이야기,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2조 8천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 근데 PBR 0.6배 수준입니다. LCD가 2분기까지 좋은 반면 LCD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쪽이 올라오면서 결국 하반기 OLED 흑자 전환 가능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LCD 쪽에서 OLED로의 변화, 이 부분에서 밸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는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근영 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